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정권 교체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제1야당에 입당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을 해가는 것이 도리이고, 모바일 남성을 보고 입당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윤석열 총장 쪽에다가 비단 주머니 3개를 드리겠습니다. 급할 때마다 하나씩 열어보면 됩니다. 예, 오늘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가 바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입당 시기를 두고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해왔던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국민의힘에 전격적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이제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제1야당에 입당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을 해가는 것이 도리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 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넓고 보편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입당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이 얘기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그렇게 8월 입당하더니 오늘 7월에 입당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사실 입당을 넣고, 많이 이제 진척이 되긴 했어요. 윤 전 총장이 그래도 8월 달 내에는 입당을 한다는 게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고, 날짜가 언제쯤이냐. 지난번 이제 그 이준석 대표와의 이제 회동 때는 8월 10일 정도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아마 이번 주 초쯤 돼서 8월 2일쯤 입당한다는 게 이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됐고, 또 이것이 이제 이준석 대표 측과도 상의가 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제인가요? 갑자기 한 언론을 보도를 통해서 8월 2일 날 전격 입당한다는 게 이제 일부 보도에 나와버렸어요. 이제 그러다가 오늘 오전에 이제 캠프 내부에서 이제 회의에 통해서 굳이 이렇게 8월 2일 날 입당하는 사실이 이미 공개가 된 마당에 굳이 늦출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입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일단 하기로 한 만큼, 최근에 이제 각종 언론 인터뷰를 보면, 며칠 전 연합뉴스 TV와 인터뷰 보면 본인은 국민의힘 후보로서 나서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느 시점에 할 것인가만 남겨져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오늘 아침 회의, 캠프 회의를 통해서 굳이 2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그렇죠. 안 기다려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되면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등등의 논란이 있을 거니까 아예 이렇게 나온 마당에 바로 오늘 아침에 가서 그냥 입당식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급히 아마 연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권영세 대협력위원장도 바로 연락을 받고, 입당할 거 아니면 공식적으로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입당한다고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모임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의 오늘 여러 메시지 중에 처음에 저희가 짚어볼 얘기는 윤 전 총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하는 게 도리다. 김문식 교수님, 이제 본인이 주장하고 공정의 가치로 삼았던 이 공정 부분. 그러려면 경선부터 시작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6월 29일 정치 참여선언 이후에 일단은 중도층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당 밖에서 만날 분들을 만나고 민심 탐방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죠. 그 뒤에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등을 돌면서 전국적인 순방을 한번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에 만날 수 있는 분들,
예컨대 탈진보나 민주당 이탈하신 분들의 대표적 인사들도 사실 비공개 또 공개로 만났습니다. 예. 일정한 정도의 이제 일정과 스케줄이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 이준석 대표의 지난주 일요일 날 이른바 치맥 회동을 통해서 이 당의 대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큰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어제 연합뉴스 TV에서 나와서 했던 이야기 중에 상당 부분 이제 근접하게 날짜가 다가왔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대선에 출마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다음 주로 이야기가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저는 많은 것들을 시사했다고 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 어젯밤에 어느 그 매체의 단독 보도로 8월 1일 입당에 나오니까 저는 검사 특유의 저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8월 1일 입당에 언론이 말을 해서 깠는데 그럼 8월 1일 가면 좀 그렇잖아. 언론이 그냥 공개가 됐는데. 네, 죄송합니다. 예. 그럼 내일 바로 가는 것도 그게 오늘 정광석화처럼 신속하게 가자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윤 총장 스타일이 고민은 길게 장고를 한 스타일이지만 고민이 끝나서 결단이 서면은 좌우우면하지 말고 신속 정확하게 정광석화처럼 간다는 돌직구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적격지 입당을 결정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당을 하는 이유는 제1야당의 힘을 합쳐서 가야 된다는 기본 원칙이고, 두 번째는 경선 절차가 떠나기 전에 똑같이 자기도 경선에 참여하는 n분의 1로 참여함으로써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경선에 임하겠다. 이런 아마 원칙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예. 8월 10일이냐, 뭐 8월 2일이냐 했다가 결국 7월 30일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 전 총장입니다. 지난 주말 윤 전 총장은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치맥 화동을 하면서 입당이 가까워졌다는 예측이 참 많았었죠. 그 화면을 저희가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길을 이제 선택해야 될지 결정의 그 시간도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확실성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제거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권 교체 하겠습니다. 삭진계예요, 삭진계. 후보 등록이 끝났는데 만약 윤 총장이 명단에 없다. 그분들을 제명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추미애 대표의 길을 걷지 않길 바랍니다. 징계보다는 나중에 포상이 필요한 일이 또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 보니까 저 때 신경전도 참 대단했었는데요. 소정석 부장님. 네. 어제 연합뉴스 TV와 인터뷰 내용은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고, 다음 장을 볼까요? 오늘 얘기는 입당과 관련한 불확실성, 국민들에게 혼선과 누를 끼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결심한 지는 얼마 안 됐다. 몇 시간 안 됐다. 그리고 캠프 내에서도 정말 최측근이나 본인만 알 정도로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밀어붙였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본인이 결정한 거죠. 윤 전 총장의 그 스타일이죠. 이른바 거침없이 결정하고 가는 스타일. 그것은 뭐 그동안에 윤 전 총장이 했던 이 수사의 형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지금 나오는 의사결정의 스타일, 행태가 상당히 유사하게 닮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거의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갑자기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 배경은 아까 이제 이현정 의원과 김긴식 교수가 말씀하신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고, 길게 본다면은 이 어떤 전체적인 이 입당 시기에 대한 피로감, 계속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피로감, 예. 의혹이 쏟아지는 부분, 또 새로 개편된 캠프에서의 조언, 지지율의 정체 현상 이런 등등이 종합적으로 아우러지면서 하나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입당을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윤 전 총장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입당한 데는 여러 배경과 이유가 있겠지만, 윤 전 총장의 최근 지지율을 한번 최진봉 교수님과 한번 같이 만나볼까요? 예. 6월 둘째 주, 그러니까 본인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 2주 전부터는 이렇게 쭉 이제 지지율 상승세 고점이었다가 좀 하락하는 느낌도 좀 있었어요. 근데 최 교수님, 예. 결국은 본인은 외연 확장을 줄기차게 외쳤지만 지지율이 정체되고 답보 상태인 거를 본인도 타파하려면 입당밖에 없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외연 확장이 더 확대될 걸로 봤는데 지지율이 이제 내려갔잖아요. 저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사실 캠프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정치적으로 경험이 많은 분들이 캠프에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대응하는 데 상당히 좀 미숙한 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치적 대안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또 본인 가족과 관련된 문제나 본인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면서 거기에 대한 방어나 대응이 체계적으로 잘 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본인의 지지율 하락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의 정치 얘기에 딱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외부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체계나 조직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당 안에 들어가서 경선을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더 끌어내고 또 당의 지원과 조력을 받게 되면 조금 더 정무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대선을 치를 수 있다. 이런 판단이 결국은 지지율 영향을 받아서 일정 부분 들어가게 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럼 최 교수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외연 확장은 뭐 시간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국민의힘 제1야당이 입당을 했기 때문에 이 지지율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앞으로 지지율이 조금은 더 오를 수 있겠습니까? 조금은 오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확 완전히 우리 눈에 뜬 것처럼 확 오르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율은 이미 보수층에서 많이 가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도 윤 전 총장이 입당할 것을 예견하고서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에 띌 만큼 확 올라가진 않겠지만 일정 부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벤트고 입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 윤석열 전 총장에서 의문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나 중도층에서 계속 머무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지를 좀 망설였던 분들이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지율의 상승은 일정 부분 있을 거다. 그러나 그게 막 이게 크게 예를 들면 10% 이상 크게 나올 가능성은 아직은 낮다고 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런 부분도 있을까요? 국민의힘이 입당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좀 늘어난다. 내가 좀 안심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해도 내 세력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오늘 뭐 입당식에 보니까 장제원 의원도 함께 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이제 지난주쯤인가요? 윤석열 후보와 그다음에 정진석 의원, 그다음에 이제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 이렇게 4명이 회동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 후보에게 이제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그 시점에 이제 캠프도 새롭게 다 구성이 됐고요. 특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홍준표 의원 쪽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장제원 의원이 사실상 이 상황실장 역할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본인이 이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외부에 이제 공개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이제 윤석열 후보의 상황실장 역할을 맡으면서 총괄적으로 이제 지휘를 해왔어요. 아하. 오늘 바로 지금 옆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비춰보면 이제 아마 이런 상황이라 보면 윤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당에 들어가더라도 나름대로 이제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또 거기에다가 41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최근에 입당 관련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입당 관련 성명이라 보라든 사실상 친윤석열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저께인가요? 이제 그 당의 이제 서병수 위원장이 당의 예비후보들 모였을 때 그때 일부 후보들이 개파 정치를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제였습니다. 그렇죠. 예. 어제. 이제 그것도 사실 그런 염두에 둔 것이고, 더군다나 여기에 이제 또 원외위원장들도 상당 부분 이제 합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에 들어오더라도 절대 이제 불리하지 않다. 또 지금 단계에서 빨리 결단을 해줘야 당내 대세를 형성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부산 경남 지역의 의원들 일부가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 쪽으로 가서 거기에 지금 캠프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늦으면 의원들이 좀 이렇게 헷갈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자칫 지지율이 만약에 이제 상승하지 않고 또 최재형 원장의 지지율이 상승할 경우에 일부 의원들이 최재형 이 원장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위기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갈 바에야 빨리 가서 오히려 거기서 확장력을 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라고 그동안 수차례 이제 조언을 해왔는데 본인도 아마 이번에 이 지지율이 이제 부산 방문을 계기로 해서 조금의 이제 저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본인이 역시 정치인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예전에 캠프 조그맣게 있을 때하고 정치인이 딱 들어올 때하고는 이미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지니까 이게 당이라는 조직이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조직적이고 필요하구나. 라는 이제 필요성도 느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렇다면 빨리 일단 입당하자. 예. 그리고 느꼈고 문제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이제 자리에 없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도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할 텐데 아마 앞으로 가서 뭔가 본인이 이제 당에 들어가서 뭔가 주도권을 잡는 이제 그런 형태로 오늘 아마 입당식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새롭게 알게 됐네요. 저도 장제원 의원이 이제 윤석열 캠프의 거의 상황실장격이 된 겁니다.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윤 전 총장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입당을 한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앞서 이현종 의원님이 잠깐 언급하신 그러니까 네거티브 공세를 막아줄 울타리가 필요했던 것도 일부 요인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한다면은 제가 윤석열 총장 쪽에다가 비단 주머니 3개를 드리겠습니다. 급할 때마다 하나씩 열어보면 됩니다. 충분히 그거는 받아치고 역효과까지 상대편한테 넘길 수 있는 그 정도 해법은 있습니다.
최근 뭐 본인 부인과 관련된 뭐 여러 논란, 일부의 루머성 보도 혹은 벽화 논란까지. 근데 김근식 교수님, 이게 윤 전 총장이 정말 오늘 전격적으로 입당하면 확실히 당이라는 울타리가 이거 네거티브 공세를 잘 막아줄 수 있는 겁니까? 뭐 그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네거티브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때문에 당의 울타리가 필요했다는 게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뭐 캠프 내에서도 그리고 윤석열 총장 본인의 그 의지로도 사실은 네거티브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대응을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내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부당한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다들 나서서 또 지원 사격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 입당을 전격적으로 이번에 결심한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최재형 효과입니다. 최재형 원장이 입당을 계속 당 밖에서 있으면서 주저하고 있었던 윤석열 총장에 비해서 차별화 전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전격적 입당을 먼저 했고 최재형 원장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는 상승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최근 지지도의 정체는 일부의 보수적인 지지층이나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은 최재형 원장의 차별화 전략에서 일정 정도 좀 뺏기는 경향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의 각축전을 벌이면서 이낙연 후보에게 상당 부분 저는 옮겨갔다고 보는데 그건 대부분 뭐냐면 중도층의 저는 유권자들이 갔다고 보는데 그건 당 밖에서 중도층의 지지를 확장하려고 입당을 좀 그 뒤로 미뤘었는데 당 밖에 있긴 했지만 메시지는 보수적인 메시지가 나오면서 막상 또 중도층의 유권자들은 또 이낙연한테 좀 뺏긴 측면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 분석을 통한다고 한다면 그 역설적으로 지난 일요일에 이준석 대표와의 화기애애한 친맥 회동 그 사진이 계속 보도가 되고 월요일날 부산에 가서 장제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을 대동한 부산에서의 이게 굉장히 그 소박한 그리고 굉장히 그 거침없는 행보들을 보이면서 지지율 정체를 막아냈거든요. 저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일주일 사이를 보면 국민의힘과 같이 움직이면서 내가 중도적인 메시지를 내면 되는 것이지 굳이 당 밖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 맥락 속에서 전격적인 아마 입당 결심을 한 것 같고 결심했으면 윤석열 총장 스타일은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좌우면하지 않고 오늘 그냥 정박석화처럼 입당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최재형 전 원장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입당 기자회견에서도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최재형 전 원장 질문도 있었습니다. 바로 화면을 보겠습니다. 거치에 대한 입장을 좀 정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분께서 배짜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응원할 생각입니다. 다 훌륭한 분들이시고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내기 위해서 변해야 될 거는 좀 변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맥 파티다 뭐다 해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회담이라고 하고 같이 그야말로 휘덕거리고 서로 진정성 없이 언론 이벤트나 만들려고 하는 것이 더 되느냐. 우리가 반문, 정권 심판 이것만 가지고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닥치고 정권 심판, 닥치고 정권 교체 이것만 외쳐가지고는 국민들께서 당신들이나 민주당이나 뭐가 다르냐. 예, 어제 당내 대선 주자들의 여러 견제, 윤 전 총장을 간접적으로 겨냥한 견제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오늘 윤 전 총장 인터뷰에서는 기자회견에서는 당내 11명 가운데 경쟁자는 누구냐? 다 훌륭한 분들이다. 당원이 됐으니까 저도 당의 외연을 넓히고 변해야 할 부분은 노력하겠다. 다음 장도 주고 이어서 읽어볼까요? 예. 이 최재형 전 원장 공개회동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입장 정리한 상황이라 이제는 어떤 분께서 뵙자고 해도 응할 생각이다. 최 전 원장 곧 만나겠다. 그럼 그때 이틀 전인가요? 사실상 공개회동을 거부한 건 거취를 고민할 때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윤 전 총장이 오늘 한 얘기는 일반적인 일반론, 덕담을 얘기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본다면 상당한 그 자신감을 표현을 한 것이죠. 들어왔기 때문에 누구든 뭐 만나겠다라는 얘기는 오늘 전반적인 형태나 윤 전 총장이 하는 말의 내용들 이런 것을 보면은 상당한 어떤 자신감, 내가 당을 주도할 수 있겠다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윤 전 총장으로서는 새로운 시험대에 들어선 겁니다. 지금 이 지지율로만 보면 윤 전 총장 대 다른 이 국민의힘 후보들 간의 지지율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양강 구도를 형성하려고 하는 후보들이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세를 아마 본격화할 겁니다. 그것은 최재형 전 원장이나 홍준표 의원이 아마 대표적으로 유승민 의원 등이 아마 공세를 펼칠 텐데 그러면서 이 구도 자체가 지금 일강 다중 구도가 되느냐 아니면 양강 다중 구도가 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에서 아마 윤 전 총장의 핵심은
자신이 생각하는 비전과 정책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앞으로 펼쳐갈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내 나아가서 전체적인 지지율 추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을 맡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